빵빵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수익길로만 데려다 드릴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 이렇게 기분 좋게 오후장을 열게 됐는데 네. 오늘 도로교통 상황은 좀 어떤가요? 도로교통 상황은 지난주에는 꽉 막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막혔던 도로가 서서히 좀 뚫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다 좋았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의 개별 이슈, 실적도 잘 나오고 TSMC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현대차 증권에서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코스닥 증시만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낙폭 과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상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된 상태에서 국내 기업들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름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적은 미국의 테슬라와 또 구글 또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견고한 실적과 그리고 또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어떤 낙폭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낙폭이 과대했던 만큼 오늘은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낙폭이 과대했다고 하지만 네. 기사님께서 태워주신 버스는 네. 아주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하루도 안 돼서 목표가를 터치한 SY 스틸텍. 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하니까 그래도 이제 개별 섹터에서 이제 한 종목을 오랜만에 한번 소개해 드려봤어요. 그래서 SY 스틸텍이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수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소개하고 나서 바로 이제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안정적으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우리가 장 끝나자마자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 이제 파병 소식이 나와줬어요. 특전사 한 4개 여단 한 12,000여 명 정도 1차로 일단 1,500명 정도가 러시아에 이제 파병됐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전될 거라는 우려감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할 거라는 우려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군사 경험이 좀 부족했던 이제 북한에서 어떤 실전 경험을 쌓는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오늘 SG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한 2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가를 5,100원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를 5,8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 라인은 5,1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5,8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직 하차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달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수익버스 한번 탑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이제 매일 시장이 시원하게 상승하라고 기원을 네. 하면서 파랑버스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모처럼 시장의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네요. 그래서 첫 번째 버스는 파랑버스, 시내버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 이제 저는 파란색 버스라고 하면 제가 다 기분이 좀 좋아지는데 네. 기사님께서 워낙 파란 버스 잘 태워주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지난번 SY 스틸텍 같은 그런 버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종목 잘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마을들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AI 전력 나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마을 안에서 일단 뭐 풍력 마을이 있고 태양광 마을이 있고 뭐 천연가스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원전 그 안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마을 안 그래도 지금 승객분들이 관심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랑 구글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던데요. 맞습니다. 뭐 아마존,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까지 사실 이제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잇따라서 특히 이제 원전 그 안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대규모 투자라든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탄소 배출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자력이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소형 모듈 원자로 섹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SMR 관련주 놓칠 수 없죠. 버스 번호로 힌트 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버스 번호는요. 바로 052.
69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052690번 버스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한전기술이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사실 탄력도 면에서는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오늘 장중에 2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제 국내에서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또 중형 원전 또 대형 원전 설계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은 한전기술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늘 이슈에는 가장 큰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4기 건설을 연말에 11차 정기본에 포함시켜서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사실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은 국내에서는 많지가 않고 딱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고 또 이제 원전 관련된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슈에선 약간 좀 빗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원래는 38년까지 1기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서 원전 쪽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상 소형 모듈 원자로를 1기에서 거의 4기로 또 그 추가적인 건설을 앞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소형 모듈 원자로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시세가 세게 부출됐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건 너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안정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한전기술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24일 날 또 이제 한국과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방산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지만 오히려 또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체코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 차익 매물이 출회된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발 그리고 최근에 동남아시아발 그리고 유럽의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한전기술은 가장 먼저 수주를 따낼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계약을 따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중형, 대형 원전 관련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연말에 SMR 4기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하더라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상승의 시작인가요? 이젠 저는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연결돼서 이제 폴란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고 또 이제 슬로바키아 이제 총리도 방한해서 지난번에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원전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연내에 11차 정기본에 정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4기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원전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준다는 거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전기술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돼서 가져봤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목표 주가는 매수가는 현재가에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바로 직전인 7만 9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6만 1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만 9천 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6만 1천 원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 빠르게 바로 올라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익 버스는 어떤 노선인가요? 첫 번째가 이제 파란 버스에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광역 버스, 빨간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네. 있는 빨간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마을들 어떻게 준비돼 있죠? 오늘도 시장의 어떤 낙폭을 축소했던 건 여전히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마을로 준비해 봤는데요. 바이오 시밀러 마을이 있고 비만 치료제 마을이 있고 ADC 마을이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CDMO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ST팜 맞습니다. 태워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CDMO네요? 네, 바로 ST팜의 후속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번호로 힌트 주시겠어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 번호는요. 바로 053, 03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53, 030번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후속주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ST팜의 짝꿍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는데 사실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선 조정이 나왔던 섹터가 CDMO, 위탁 개발 생산 업체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바이넥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주 고객사인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진펜트라 관련된 어떤 매출 성장이 올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바이넥스의 어떤 출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단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가 인하 정책이 됐을 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대 수혜주가 됐던 만큼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품목 허가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바이넥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보호법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CDMO 기업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샘물보호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결국 바이넥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넥스를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CDMO 관련된 모멘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넥스 좋은 버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번 달 사실 상승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왜냐면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을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약간의 차익 매물과 또 그리고 금투세 관련된 약간의 노이즈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 게 바이오의 지금 신고가 랠리를 견인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 조정이 나와줬는데 당장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생물보호법 연대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 조정이 나왔던 CDMO 쪽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차례가 됐다라는 관점에서 바이넥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믿고 그럼 올라타 보도록 할게요. 목표 주가 어디까지 달려볼까요? 매수가는 현재가에 편안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에스팜과 바이넥스를 같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요. 26,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셨던 ST팜에 이어서 오늘의 버스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올라타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 26,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나고는 어디를 찾아가면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예상대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테슬라, 또 아마존, 또 구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섹터와 핵심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와 함께 안전하고 탄탄한 수익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